목사님과 함께한 온라인 바이블 투어 가정 미션 첫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시간, 요거 꺼내면 되겠죠? 매 주일 교회 가는 것이 지루한 친구들 모여요. 그렇네. 혹시 우리 친구들 교회 가는 게 지루한 친구들 있나요? 매일매일 똑같은 걸 해야 되면 반복이 되면 지루하기도 하고 뭐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매일매일 하는 세수, 양치 안 하면 안 되나요? 하루에 3번이나 밥 먹는 거 안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친구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치요? 그런 것처럼 매번 반복되는 것을 왜 해야 하는지 우리 친구들 또 지루해 하거나 필요를 모르겠거나 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QR코드를 찍어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부모님과 함께 살펴보세요 하고 여기 QR코드가 있네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심해지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했죠. 그중 어떤 제자들은 안디옥에 사는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는 기쁜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를 돌보았고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디옥 교회에 열심히 가르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세워진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교회를 새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짠! 돌아왔습니까? 돌아왔나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던 안디옥 여행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말씀 이야기, 성경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죠? 자, 이제는 짜잔! 말갈량이 기관차 치치라는 그림책이네요. 이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가정 미션이에요. 이 책 집에 있는 친구도 있나요? 그런데 없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선생님 한 분이 친구들에게 들려주신다고 하네요.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출발해 봅시다. 칙칙! 목양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책을 보세요. 말갈량이 기관차 치치라는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죠? 지금부터 우리 목양의 친구들하고 같이 이 동화책을 읽어보기로 합시다. 오늘 우리 같이 읽어볼 책은 뭐지? 제목이? 말갈량이 기관차 치치. 말갈량이 기관차 치치. 아마 이 기관차 이름이 치치인가 봐. 그치? 치치. 응, 치치. 귀엽지? 치치폭폭.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칙칙폭폭 이런 소리가 나니까 치치 이랬나? 폭폭 이거보단 치치가 조금 귀여운 것 같은 생각이 드네. 그런데 말갈량이가 뭘까? 말갈량이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 되게 약간 좀 장난꾸러기? 장난꾸러기. 또? 처음 들어보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야? 선생님은 어렸을 때 이 소리 들어본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장난이. 그래서 또 하고. 그랬더니, 아휴, 너 왜 얌전하게 가만히 있질 못하니? 이 말괄량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 그럴 때 아마 장난도 심하고, 말썽도 좀 부리고, 그런 걸 말괄량이라고 하나 봐. 그런데 그 말괄량이가 이 치치기관차인가 봐. 그럼 얘가 말썽을 부리겠네? 어떤 말썽을 부리는지 우리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기차를 한번 타본 적이 있어? 아니요. 한 번도 안 타봤어? 기차를? 정말로? 엄마는 새
천대를 타봤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타봤어요. 한 번도 못 타봤어? 와, 기차 여행 나는 해봤는데 기차 여행 하면 너무 재밌기도 한데. 그래요? 한 번 타보고 싶기도 하겠네. 그러면 오늘 책도 읽어보면서 아, 이런 기차를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같이 한번 해보기로 하자.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꼬마 기관차가 있었습니다. 이 꼬마 기관차의 이름은 치치였어요. 깜찍하고 앙증맞은 기관차였습니다. 몸체가 온통 새카맣고 반짝반짝 빛나는 기관차였지요. 치치한테는 기저귀 달려 있어서 건널목에 다가설 때면 뿌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치치한테는 종도 달려 있어서 역에 들어설 때면 딸랑딸랑 하고 소리를 냈지요. 끼익 하고 굉장한 소리를 내는 브레이크도 달려 있었고요. 치치한테는 기관사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아저씨의 이름은 짐이지요. 아저씨는 치치를 아껴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또 치치가 새 기관차처럼 윤이 나도록 잘 닦아주고 잘 달릴 수 있도록 여기저기에 기름도 쳐주었습니다. 치치한테는 화부 아저씨도 있었습니다. 아저씨의 이름은 올리랍니다. 올리 아저씨는 치치한테 석탄과 물을 먹여줍니다. 치치는 올리 아저씨한테서 석탄과 물을 받아서 탄수차에 싣습니다. 아치볼드 아저씨는 치치의 객차에 올라타는 승무원 아저씨입니다. 아저씨는 손님들의 기차표를 검사하는 일을 하지요. 아저씨는 커다란 시계를 가지고 있어서 치치한테 출발 시간을 알려준답니다. 치치는 손님을 가득 태운 객차들과 우편물이랑 짐을 가득 실은 화물차와 탄수차를 한꺼번에 끌고서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조그만 역을 출발하여 대도시에 있는 커다란 역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일을 날마다 되풀이했습니다. 치치는 들판을 가로질러 달리고 차단기가 내려진 넓은 도로를 가로질러 달려가곤 했습니다. 치치는 도중에 조그마한 역에서 잠깐씩 멈춰서서 대도시로 가는 손님들을 태우기도 하고 대도시로 보내는 우편물이랑 짐을 싣기도 했습니다. 딸랑딸랑. 치치는 다시 대도시를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터널을 통과하고 언덕을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슉 언덕을 내려와서 도계도를 건너고 대도시에 있는 커다란 역으로 갑니다. 어느 날 치치는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무거운 객차들을 모두 끌고 다니는 일에 질려버렸어. 나 혼자서만 달린다면 훨씬 쉽게 훨씬 빨리 달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모두들 멈춰서서 나를 그래 맞아. 나만 쳐다볼 거야. 그리고 이렇게들 말하겠지? 야, 멋진 기관차인데? 정말 빠른 기관차다. 와, 정말 예쁘고 예쁘고 귀여운 기관차네. 저것 좀 봐. 저 혼자 달리고 있어. 하고 말이야. 다음 날 짐 아저씨와 올리 아저씨 그리고 아치볼드 아저씨는 식당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치치는 선로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치치는 생각했어요. 그래, 바로 지금이야. 치치는 혼자서 냅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칙칙 폭폭 칙칙 폭폭 칙칙 폭폭 칙칙 폭폭 딸랑딸랑 딸랑딸랑 뿌. 모두들 멈춰요. 모두들 보세요. 멈춰서서 나를 보고 내 소리 좀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치치가 난데없이 들판 한가운데로 들이닥치는 바람에 소도 말도 닭들도 모두 화들짝 놀랐습니다. 사람들도 치치를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어찌나 놀랐는지 교회 뾰족탑으로 기어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칙칙 폭폭 칙칙 폭폭 칙칙 폭폭 칙칙 폭폭. 치치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바람처럼 휙 하고 건널목을 지나갔습니다. 자동차와 트럭들은 너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다가 차례대로 포개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모두 치치한테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치치는 언덕을 넘어서 달려갔습니다. 더 빨리, 점점 더 빨리. 이제 치치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도계교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치치는 껑충 뛰어 올라가서 간신히 도계교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만 치치는
탄수차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탄수차는 마침 석탄을 싣고 도계교 아래를 지나가던 화물차 운반선 위로 떨어졌습니다. 치치는 대도시에 있는 커다란 조차장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조차장에서는 급행 열차들이 휙휙 하고 에어브레이크를 소리를 내며 있었습니다. 가엾은 치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기 바깥으로 나가는 선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도로 외곽을 도는 화물열차 선로였지요. 치치는 다행히 그 선로를 따라 조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치치는 달렸습니다. 달리고 또 달려서 대도시를 지나고 교회를 빠져나와 시골로 들어섰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길도 잃어버렸습니다. 탄수차를 놓쳐버려서 석탄도 물도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치치는 선로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분기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선로는 오른쪽으로 이어지고 다른 선로는 왼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치치는 어느 선로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만 엉뚱한 선로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여러 해 동안이나 기차가 다니지 않는 날띠 낡은 선로였습니다. 선로에 있는 나무토막 사이사이에 덤불과 잡초가 자라고 있었지요. 나무들이 선로 위로 가지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길은 오르막길이었고 이제 날도 거의 캄캄해졌습니다. 불쌍한 치치는 녹초가 되었습니다. 저가 뭐예요? 너무 힘들어서 힘도 하나도 없고 나 이제 못하겠어 이렇게 되는 걸 녹초라고 해. 치 너무 힘들었나 봐. 치치는 그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한편 짐 아저씨와 올리 아저씨도 아치볼드 아저씨는 치치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펄쩍대며 뒤쫓아갔습니다. 짐 아저씨가 거기서 하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치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을 만큼 멀리 가버렸습니다. 짐 아저씨와 올리 아저씨와 아치볼드 아저씨는 치치를 쫓아가다가 지쳐서 이제 더는 달릴 수 없었습니다. 때마침 뒤에서 유선형으로 된 열차 한 대가 모퉁이를 돌아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앞이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거. 짐 아저씨가 빨간 손수건을 꺼내서 흔들었습니다. 유선형 열차가 멈춰서자 짐 아저씨는 유선형 열차의 기관사에게 외쳤습니다. 도망간 기관차를 붙잡아 와야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기관차가 물었습니다. 내 열차 운행 시간은 어떻게 하고요? 짐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선 치치부터 찾아야 되거든요. 짐 아저씨가 먼저 유선형 열차에 올라타고 올리 아저씨와 아치볼드 아저씨도 따라 탔습니다. 짐 아저씨가 유선형 열차의 조종장치를 잡았어요. 붕붕붕 열차가 움직였습니다. 치치가 지나간 길을 찾기는 아주 쉬웠습니다. 소와 말과 닭들이 모두 꼬리나 머리로 치치가 지나간 길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이랬나 봐. 저기요! 저기로 갔어요! 아니에요! 이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가르쳐 줬나 봐. 건널목에서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알려주었습니다. 저쪽으로 갔어요! 저쪽이요! 당장 데려오세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빨리요! 빨리 가서 말갈량이 기관차 치치가 더 말썽을 부리지 않게 전에 빨리 잡아오세요! 도계교가 다시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올리 아저씨가 외쳤습니다. 보세요. 저기 석탄을 실은 화물 운반선 위에 탄수차가 있어요. 짐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올리 씨와 아치볼드 씨는 여기에 남아서 탄수차를 끌어올려 주세요. 난 계속해서 치치를 찾아올라 볼 테니까. 아치볼드 아저씨는 기중기를 보내고 달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기중기가 달려와서 금세 탄수차를 끌어올리서는 선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저씨들은 커다란 역 옆에 있는 조차장으로 가서 짐 아저씨가 치치를 데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마침내 유선형 열차는 선로가 두 갈래로 나뉘어 분기선까지 왔습니다. 선로가 이렇게 하나로 나오다가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곳이야. 이렇게.
그리고 어디로 가려야 할지 헷갈렸어요. 어디로 갈지 망설이고 있는데 젊어서 기관사였던 어떤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망간 기관차를 찾고 있다면 이 선로로 곧장 따라가 보세요. 아마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40년 정도 됐으니까 기관차가 다니지 않는 날뛰 낡은 선로니까요. 유선형 열차는 커다란 헤드라이트를 밝게 비추고 조심조심하며 낡은 선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치치가 보였습니다. 치치는 자기를 찾으러 온 것이 어찌나 기쁘든지 뿌 기적을 한번 울렸습니다. 조그만 소리로 딱 한번 뿌 할 수 있는 그 증기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짐 아저씨가 굵은 쇠사슬을 끌고 달려와서 치치의 고리에 걸었습니다. 유선형 열차는 치치를 끌고 낡은 선로를 내려와 원래 선로로 돌아와서 대도시를 지나 올리 아저씨와 아치볼드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는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저씨들은 치치에게 탄수차를 다시 달아주고서 치치를 몰고 차고로 돌아와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엄마도 너희들이 다치고 나 넘어지면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 그치? 치치는 더러워지고 지쳐 있었지만 아주 멀쩡했어요. 짐 아저씨와 올리 아저씨와 아치볼드 아저씨는 치치를 데리고 온 것이 너무 기뻐서 신나게 춤을 추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치치는 짐 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 어떻게 읽었을 것 같아? 시작! 도망가지 않을래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난 손님들이 많이 탄 기차와 화물차를 끌고 작은 마을에서 대도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을 계속 할 거예요. 해볼까? 시작! 안 읽었는데. 오빠 여기 안 읽었어. 여기부터 다시 해볼까? 시작! 이제 다시는 도망가지 않을래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난 손님들이 많이 탄 기차와 화물차를 끌고 작은 마을에서 대도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을 계속할 거예요. 아마 아저씨가 짐 아저씨가 치치 너 또 그렇게 도망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치치는 느꼈나 봐. 고생했잖아. 많이 힘들고 무섭기도 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치? 그래서 이제 다시는 도망가지 않을게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난 손님들이 많이 탄 객차와 화물차를 끌고 작은 마을에서 대도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을 계속 할 거예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하네. 그치? 자,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읽어보니까 알겠지. 왜 말괄량이 기관차 치치라고 했는지 알겠지. 네. 말괄량이었구나. 그런데 치치는 우리한테 같이 생각해보자. 치치가 우리한테 친구들 너희들도 나랑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런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 궁금한 거 한번 해보자. 치치는 왜 혼자 달리고 싶었을까? 너무 그 같은 곳만 계속 다니니까 좀 지루해가지고 나도 혼자서 밖에 같이 나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나간 거예요. 또? 나가고 싶어. 관심 받고 싶어서. 관심 받고 싶어서. 그래, 관심 받고 싶을 수도 있어. 그치? 그리고 매일 똑같은 길만 왔다 갔다 이러면 저쪽으로도 가볼까? 저기도 가보고 싶은데 저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하기도 할 거야. 그치? 그리고 뒤에 막 짐을 싣고 다니고 그러는 것보다는 나 혼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막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와 멋지다 치치 이런 생각을 해주고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치?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새로운 걸 경험해 보고 싶을 수도 있어. 모험을 떠나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한번 보자. 아저씨들은 치치를 구했을 때 춤을 췄죠. 그리고 말썽 부린 치치를 혼내지도 않았네. 그리고 치치를 만나서 기쁘지만 데리고 온 이유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선생님은 그런 경험 있어. 내가 또딱 넘어졌어. 그러면 일단은 그래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어느 날 엄마는 거봐 엄마가 뭐라 그랬어? 조심하라고 했지? 야단부터 치는 거야.
그게 이해하게 안 갔었어.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랬겠지. 그리고 선생님도 보면은 치치를 이렇게 내가 만났으면 야단을 먼저 쳤을 것 같아. 치치, 너 도대체 왜 그렇게 말썽을 부리는 거야? 걱정했잖아. 이렇게 야단을 칠 법했는데 기뻐서 춤을 추셨네. 아마 야단을 치지 않아도 치치가 뉘우쳤나 봐. 우리 아까 이야기했잖아. 그치? 네. 스스로 치치가 깨달았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어. 그럼 생각해보자. 아저씨들은 치치를 구했을 때 왜 춤을 추었을까? 너무 기뻐서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 치치가 치치를 구해서 치치를 구해서. 또 치치가 이거를 이제 깨우쳐서 치치가 깨우쳐서. 그리고 너무 다행인 거는 치치가 다치지 않았어. 그치? 그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 그러면 책 제목은 왜 말괄량이 기관차 치치일까요? 우리가 얘기했잖아. 근데 책을 다 읽어보니까 치치가 모험을 떠나면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치치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도 났었잖아. 그래서 말괄량이 치치라고 했는데 한번 우리 이거는 생각해 볼까요? 친구들도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지겹게 느껴질 때가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 치치처럼 모험도 해보고 싶고 나 혼자 다르게 해보고도 싶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언제가 그랬을까? 읽어볼까?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었는데 교회에 빠지지 않고 그랬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일요일이 시간이 많으니까 야 같이 놀자 이러는데 안 돼, 나 교회 가야 돼. 그래? 야 우리끼리 놀자 이러면 나만 빠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 그럴 때 조금 속상하기도 했을까? 저는 동백이 산책시킬 때 하리공원에 가고 싶었는데 한가적으로 가가지고 좀 서운했어요. 산책시키고 싶은데 하리공원 쪽으로. 파리공원 쪽으로 강아지 키우게 됐다고 그랬지. 산책시키고 싶었구나. 그리고 그 시간에 나가면은 파리공원에 친구들도 많거든. 그래서 같이 친구도 만나게 해줄 수 있는데 나는 그걸 못 해주고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와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속상하기는 했어. 그렇구나. 그런데도 교회에 온 거는 뭘까? 교회에 왜 오게 됐을까? 우리는 선택해야 되잖아. 두 개 중에 친구랑 놀까? 강아지 산책시켜 줄까? 아니야. 그런데 나는 교회 가야 돼. 아니야. 근데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이렇게 산책하고 놀고 싶지만 우리는 선택해야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교회에 가고 싶고 교회에 올 수 있게 됐을까? 교회를 가는 거는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맞아.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 교회에 가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치? 그리고 친구랑 놀 수 있는 거는 그 다음에도 놀 수 있고 내일도 놀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 그치? 그리고 산책은 좀 이따 할 수도 있고 내일도 해줄 수 있고 저녁에도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잠깐 기다려. 나 빨리 교회 갔다 올게. 이렇게 하면 기다려줄 수도 있어. 그치? 그렇구나.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 지금 오늘은 진짜 친구랑 놀고 싶어. 그렇지 않으면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줄 수도 있어. 그래서 오늘만 친구랑 놀아볼까? 하고 교회 가지 않고 친구랑 놀았다면 어땠을까, 마음이? 불안한 마음. 불안한 마음? 또 왜 불안할까? 교회 안 갔으니까. 안 갔으니까? 혹시 엄마한테 하겠다고 하고 안 했을 때 그런 불안했던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야? 그때 원래 그거 하기로 했는데 오늘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혼낼까봐. 두려웠어. 꼭 하기로 했는데 다른 일을 하느라고 안 했어. 근데 내가 하기로 한 일을 안 해놨을 때는 불안하지. 네. 엄마한테 혼날까봐.
네. 근데 그때 엄마한테 혼났어요? 아니요. 안 혼났어요? 네. 아마 하나님도 그 마음 아실 것 같아. 엄마 까먹은 것 같아요. 까먹은 것 같아서 근데 아침에 다시 말했어요.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했어? 근데 엄마가 음. 아침에 일어나서 말했어요. 그랬어? 불안한 것보다는 낫지, 훨씬. 그렇지. 그러니 우리 매주 교회 가는 것이 소중한 점은 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그래, 매주 교회 가는 게 왜 소중하지?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었잖아. 그러면 어쩌면은 편할 수도 있었고, 세수하지 않고 예쁘게 깨끗하게 옷을 입지 않아도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고, 왔다 갔다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었고, 어쩌면 편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는 다시 교회 가려면 머리도 예쁘게 빗어야 되고, 예쁘게 세수도 해야 되고, 옷도 깨끗하게 입어야 되고,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고, 이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다시 정상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주 이렇게 교회에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왜 그렇게 소중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까? 왜 그게 소중할까? 하나님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라서. 하나님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라서. 혹시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건 알고 있죠. 네. 그런데 나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내가 오늘은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집에서 드릴까? 이런 생각을 했다면, 아니면 오늘은 가족들하고 나들이를 가니까 조금 멀리 가서 예배를 드릴까 온라인으로,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때 아까 마음처럼 나도 불안한 마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조금 내 마음에서 멀어지는 느낌이 들까 봐 가까이 가야지, 이런 생각. 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선생님한테 가까이 가서 이야기 듣고 싶잖아. 그런데 오늘은 조금 게으름 피우고 싶고 이러면, 조금 딴짓도 하고 싶고 이러면 선생님이 잘 안 보이는 저 뒤에 가서 앉고 싶고, 친구 뒤에 숨어서 이렇게 조금 딴짓도 하고 싶고 이러잖아.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었거든. 그리고 그 선생님이 나를 너무 예뻐하는 게 좋았거든. 그래서 맨 앞자리로 가는 거야. 그 선생님 바로 앞에 앉고 싶어서. 그리고 맨 앞자리에 가서 이러고 선생님을 보는 거야. 그게 너무 기뻤거든.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 같아, 나는. 아마 맨 앞자리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제일 가까이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겠어.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선생님도 나를 맨 앞자리에서 보면서 나와 눈을 맞춰주시고 나한테 그렇지? 하고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그랬거든. 그리고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이것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조금 귀찮을 수도 있고 일어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럴 때도 맨 앞자리로 가서 빨리 가서 맨 앞에 가서 제일 큰 소리로 들을 수 있게 해야지, 이러고선 서둘러서 막 갔으면 좋겠어. 그치? 이렇게 잘했어요. 잘했어. 어린이 여러분, 말괄량이 기관차 치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번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 또 매주일 교회 가는 것들 지루하기도 하고 싫기도 하지만 그게 왜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야기 나누고 또 동화책 들으면서 과자를 다 먹어버렸어요. 이제 잠시 쉬고 올 텐데요. 세 번째 시간에는 요리조리 바이블 두 번째 가정 미션 목사님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이 필요해요. 뭐냐면 첫 번째 가위, 두 번째 풀, 세 번째 필기도구가 필요합니다. 잘 챙겨서 간식 마저 먹고 금방 만나요. 안녕.